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민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투표소를 찾았는지 들어봤습니다. 교육부가 국립목포대학교와 전남도립대학교의 통합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두 대학은 내년 3월부터 통합대학을 운영하게 됩니다. 전남 지역 여성인권단체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여성의 신체를 성적으로 묘사한 것을 두고 언어 성폭력으로 규정했습니다. 여순 사건을 음악으로 알아가는 프로그램이 여수의 한 고등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날의 여순 뮤직텔링을 본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9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입니다. 전남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투표율 81%를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는데요. 시민들이 생각하는 전남에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장혜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아침 8시, 이른 시간부터 시민들이 사전투표소에 한 줄로 나란히 서 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전남 도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목포시 신흥동 사전투표소 앞입니다. 전남 도민들이 21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도민들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전남만이 국립의대가 없는 만큼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의대가 유치되기를 바랐습니다. 지금 그 전남에는 그 의대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지금 특히 그 서남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많은 면적에 그 고령층이 많이 살고 있는데도 의료 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지금 서울을 전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청년들은 일자리 창출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해 떠나는 청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도시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청년들이 자꾸 이제 빠져나가는 상황인데 그런 청년들의 발걸음을 좀 붙잡고 이런 지역에서도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도민들은 최근 12.3 계엄 사태 이후 국가 안정을 바란다며 투표소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경제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국내외 쪽으로도 이렇게 저희가 다시 대한민국의 힘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을 뽑고 싶었습니다. 일부 도민들은 선거를 앞두고 벌어졌던 대선 후보자들의 정쟁에 대해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나간다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후보를 헛듣고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거밖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 가운데 지역 정치권은 이번 선거를 전남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기회로 보고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셔서 국민 주권 시대를 활짝 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모두가 100%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은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사전투표 참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사전투표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고 본투표는 다음 달 3일 치러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국립목포대학교와 전남도립대학교가 교육부의 통합 최종 승인을 얻어내면서 두 대학이 내년 3월부터 통합대학으로 거듭납니다. 목포대와 전남도립대는 교육부의 대학 통합 승인이 확정된 만큼 내년 3월 1일부터 국립목포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통합대학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대학은 지난해 1월부터 통합 논의를 본격화했고 캠퍼스 특성화 전략, 학사와 행정 조직 개편, 전문학사와 학사를 연계하는 통합안을 마련했습니다. 전남의 여성인권단체가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여성의 신체를 성적으로 묘사한 것을 언어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 여성인권단체는 29일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여성의 신체를 성적으로 묘사하면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데 이용한 건 단순한 막말이나 실언이 아닌 전 국민을 향한 공개적인 성폭력 행위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 즉각 사퇴와 국회 제명 처리,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의 사과, 해당 영상에 대한 즉각적인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여성 인권에 대한 가치관을 질문할 것일 뿐이라는 진화에 나섰고 법적 대응에는 맞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1948년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권에서 발생한 여순 사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2021년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바른 역사인식이 중요한 과제로 남은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는 음악을 통해 여순 사건을 알아가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서정적인 멜로디 위로 물기 젖은 목소리가 흐릅니다. 77년 전 그날을 연상케 하는 노랫말이 담담하게 이어집니다. 음악을 통해 여순 사건을 이해하는 뮤직텔링 그날 여순이 진행된 여수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1948년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14연대가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군경과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전남 동부권 민간인 만여 명이 무차별 희생당한 사건. 교과서에 적힌 단 몇 줄, 그마저 일부 책에는 반란군, 반란 가담자 색출이라는 표현으로 담겨 역사 왜곡 꼬리표가 따라붙었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마주한 학생들은 근현대사 비극의 무게를 여실히 실감했습니다. 또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희생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남겨진 과제가 많다는 점에 책임의식을 가집니다. 교과서에서 봤을 때 살짝 약간 좀 실제감이 느끼지 않았는데 지금 실제로 보니까 살짝 좀 생동감 있게 느껴진 것 같아요. 역사를 아픈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 조상이 그렇게 아파왔던 그런 역사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건은 알았지만 평소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그런 건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보고 그러니까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아픈 역사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라남도 여순 사건 지원단이 지역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리고자 기획했습니다.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역사를 음악과 연극, 토크쇼 등을 통해 스스로 학습해보는 교육 현장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로 운영된 지 2년 차로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내년에는 대상 학교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사실 여순 사건이 우리 지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정보의 양도 적고 또 정보가 파편화되어 있어서 이거를 수집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저희는 이제 그런 데 사명이 있어서 저희가 스스로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좀 더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는 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또 저처럼 스피커가 돼서 좀 더 여순 사건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여순 사건을 기억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기대를 모으는 뮤직텔링 그날 여순. 평화를 위한 학생들의 작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현직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고 나선 이낙연 전 전남지사에 대해 전라도 정신을 배신한 행위라며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허경만, 박준영, 김영록 전남지사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전남지사와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까지 오른 사람이 사육에 눈이 멀어 민주주의 파괴 세력과 야합을 선언한 것은 정치적 스승인 고 김대중 대통령이 무덤을 박차고 나올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안위보다 대의를 위해 헌신했던 전라도 정신은 도민의 자랑이고 자긍심이라며 자신들도 전라도 정신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목포 김원희 국회의원도 이 전 지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고 호남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인물이 배신을 선택했다며 그나마 자신이 줄 수 있는 표가 한 표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건 다행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가 29일 오전 7시 여수 주한마을회관을 찾아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권 후보는 나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 우리의 후보를 뽑는 대선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수와 광양 산단은 탄소 배출이 매우 높은 산업지역으로 공공주도의 재생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자 서민의 이야기를 가장 자신의 목소리로 하고 있는 후보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또한 가려진 목소리를 그동안 대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누가 나의 후보인지, 누가 우리의 서민의 삶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후보인지 여러분께서 토론을 통해 잘 보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나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뽑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남 진도에서 어획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꽃게를 조직적으로 유통하거나 판매한 어민과 유통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어획물 운반선 남성 선장 A씨와 수산물 전문 유통업자 남성 B씨 등 모두 7명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목포 해경은 지난 28일 진도 서망항 일대에서 어획물 운반선과 수산물 유통업체 등 모두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기준치보다 작은 꽃게 4톤과 거래장부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기준치인 6.4cm보다 작은 꽃게를 잡아 운반선을 통해 육지로 옮긴 뒤 수협 위판장을 거치지 않고 중매인을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 결정 신청 기간이 2년 더 연장됐습니다.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경우 2027년 5월 31일까지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올해 6월 1일 이후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광양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 체결 전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임대인 정보 조회와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전세 계약 유의사항 점검 등 사전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 피해를 예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26 여수 세계선박람회 주요 전시 콘텐츠 등의 연출 계획을 도출하는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공개 입찰을 통해 운영 대행사로 선정된 업체는 앞으로 박람회장 세부 조성 계획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재관 세부 연출 방안 등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지난 28일 열린 용역 착수 보고회에서는 바다 체험 확대, 전시관 사후 활용 방안, 2012 엑스포 기념 콘텐츠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조직위는 이를 토대로 오는 7월 중간 보고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한편 2026 여수 세계선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따를 주제로 오늘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수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여수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여수 세계박람회장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여수 선언실천위원회, 공공활용시민연대 등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박람회장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상호 연계가 부족한 시설 계획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고 완공 후 정상 운영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입된 예산에 비해 예상 결과물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며 마스터플랜 용역 일시정지 등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 4월 30일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가운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6월 2차 중간 보고회를 열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